이걸 진짜 한국에서 수리했다고? 말도 안 돼. 이제 미해군도 한국 없이 못 버텨. 긴급 속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태평양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 역사상 최초로 외국 조선소에서 수리받은 함정이 바로 오늘 시운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함정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30년간 중동 작전을 수행하며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었던 낡은 구축함이 최첨단 함정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펜타곤 관계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인물은 바로 하버드 대학교 해양공학과 출신의 마이클 톰슨 박사입니다. 30년간 미 해군 함정 설계와 수리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아온 그가 처음으로 한국 조선소와 협업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초기 반대 여론과 보안 우려를 뚫고 시작된 이 실험적 프로젝트는 이제 미 해군 함정 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리를 넘어 함정의 성능까지 혁신적으로 개선시킨 한국 기술진들의 놀라운 능력이 세계 해양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마이클 톰슨 박사가 직접 들려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감동열차TV의 나레이터인 저 서진이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저의 원동력이 됩니다. 현재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해양공학을 전공하고 30년간 미 해군의 기술자문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작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펜타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저는 특별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미 해군 소속 구축함 USS 윌슨호의 수리 프로젝트였는데 이 함정은 중동 지역에서 15년간 작전을 수행하며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미국 내 어떤 조선소도 이 함정을 수리할 의지나 능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죠. 더군다나 이 함정에는 기밀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어 보안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한국의 조선업체를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 해군 함정을 외국에서 수리한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이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에 대해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상선 건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조선 강국이었고 특히 대형 선박 건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품질과 정밀도였는데 한국에서 건조된 선박들의 결합률이 타국 대비 현저히 낮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상선과 군함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거든요. 군함에는 복잡한 무기 체계와 특수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고 보안 요구사항도 까다로웠습니다. 과연 한국 조선소가 이런 복잡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방부에서는 제한적인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USS 윌슨호의 일부 구역만 먼저 수리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체 수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한국 조선소와의 협업을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30년간 미국 조선업체들과만 일해온 저에게 한국과의 협업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언어의 장벽은 물론이고 작업 방식이나 품질 기준도 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미팅에서부터 제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 측 기술진들의 전문성과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USS 윌슨호의 설계도를 단 이틀 만에 완벽하게 분석해냈고 수리 계획서를 일주일 만에 제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계획서의 완성도였는데 미국 조선소에서 한 달 걸려 만들 내용을 훨씬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정리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 거제도에 도착한 첫날의 충격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USS 윌슨호가 한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20년간 중동 지역에서 혹독한 임무를 수행한 이 함정은 말 그대로 고철덩어리나 다름없는 상태였거든요. 함정의 외관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체 전체가 심각한 부식으로 뒤덮여 있었고 일부 구역은 구멍까지 뚫려 있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주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엔진실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는데 주요 배관들이 균열되어 있었고 추진 시스템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손상 부위만 해도 260여 곳이 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리가 아닌 거의 전면 재건축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들이 수리를 거부한 이유를 그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기술진들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함정의 참혹한 상태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전 의식을 불태우는 모습이었죠. 수석 엔지니어인 김 팀장은 함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복원이 가능하다고요. 그들의 작업 방식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함정 전체를 3차원으로 스캔하여 정밀한 디지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도에 없는 숨겨진 손상까지 모두 찾아냈습니다. 미국에서는 6개월 걸릴 진단 작업을 단 2주 만에 완료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일부 부품들은 이미 생산이 중단되어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한국 기술진들은 기존 부품보다 성능이 뛰어난 대체품을 직접 제작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리를 넘어 성능 개선까지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특히 추진 시스템 복구 과정에서 그들의 기술력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존 엔진의 효율성을 15% 향상시키는 개선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미국 엔지니어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연료 소비량을 줄이면서도 출력을 높이는 설계 변경이었죠. 한국 조선업의 저력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독창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세계 조선업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이해할 수 있었죠. 작업 현장에서 목격한 한국 기술자들의 열정과 전문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장인 정신이야말로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국 기술진들의 진정한 실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기술력은 제가 30년간 경험해본 것 중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복구를 넘어 함정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었거든요. 가장 먼저 놀란 것은 그들의 정밀 가공 기술이었습니다. 손상된 선체 부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설계보다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한 형태로 개선했습니다. 용접 기술의 수준도 대단했는데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정밀도는 미국 조선소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복구 과정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시스템을 최신 디지털 시스템으로 완전히 교체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리가 아닌 대규모 업그레이드였죠. 새로운 시스템의 탐지 능력은 기존 대비 3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창의적 사고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함정의 무게 중심을 재조정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료 효율성까지 개선하는 설계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함정 설계의 기본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함정 내부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개선안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 설계에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던 공간들을 재배치하여 승무원들의 거주 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동시에 장비 배치의 효율성도 높여 전투 능력까지 향상시켰죠. 엔진실 개조 작업에서는 한국 조선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존 엔진을 완전히 분해하여 내부 구조를 최적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엔진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시키는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엔진 개조는 쉽게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보여준 시스템 통합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다양한 장비들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전자공학 지식과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작업이 예정된 일정보다 2주나 앞당겨져 완료되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수리 작업은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뛰어난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한국 기술진들과 나눈 대화들을 통해 그들의 깊이 있는 기술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매뉴얼을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적 역량이야말로 한국이 조선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수리가 완료된 USS 윌슨호를 처음 본 순간의 감동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6개월 전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의 참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함정이 제 앞에 서 있었거든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20년 전 새로 건조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외관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식으로 뒤덮여 있던 선체는 깨끗하게 복원되어 은색 광택을 내고 있었습니다. 손상되었던 상부 구조물들도 모두 새 것처럼 말끔하게 교체되어 있었죠. 특히 함교 부분은 기존보다 더욱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함정 내부에 있었습니다. 승무원 거주구역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기존의 비좁고 불편했던 공간들이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되어 있었죠. 이는 승무원들의 사기와 전투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함정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실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낡고 비효율적이었던 기존 시스템들이 최신 기술로 교체되어 있었고 각종 계기들도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엔진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도 현저히 줄어들어 함정의 은밀성까지 향상되었습니다. 레이더 및 통신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는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최신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히 교체되면서 탐지 능력과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함정의 전투 능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변화였죠. 무기 시스템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의 낡은 화기 통제 시스템이 최신 기술로 교체되면서 명중률과 반응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방어 시스템까지 추가되어 함정의 생존성도 높아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다양한 장비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조화롭게 작동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는 한국 기술진들의 뛰어난 시스템 통합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시운전 결과도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함정의 최대 속도가 기존보다 15% 향상되었고 연료 효율성도 20%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리를 넘어 성능 향상까지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함정 승무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워진 함정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개선된 거주 환경과 작업 공간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 모든 변화를 목격하면서 한국 조선업의 진정한 실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기술 리더였습니다. USS 윌슨호의 성공적인 복원은 바로 이런 기술력의 결실이었죠. USS 윌슨호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펜타곤의 반응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함정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조차 이런 수준의 복원 작업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거든요.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함정의 전투 능력 향상이었습니다. 기존 대비 레이더 탐지 거리가 30% 증가했고 무기 시스템의 반응 속도도 현저히 빨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리를 넘어 근본적인 성능 개선을 이뤄낸 결과였죠. 해군 작전 부서에서는 이런 개선이 실제 작전 능력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함정 운용 비용의 절감 효과도 상당했습니다. 개선된 엔진 시스템 덕분에 연료 소비량이 20% 줄어들었고 새로운 유지보수 시스템으로 인해 정비 주기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국방 예산 절약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였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한국과의 추가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초기 회의론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더 많은 함정을 한국에서 수리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후 함정들의 수명 연장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술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구체화되었죠. 해군 내부의 인식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에서의 함정 수리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장교들도 이제는 한국 기술진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USS 윌슨호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런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한국 조선업의 기술 수준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상선 건조에 특화된 산업으로만 인식되었던 한국 조선업이 군함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보안 관련 우려사항들도 실제 협업을 통해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여준 철저한 보안 관리 체계와 기밀 유지 노력이 미국 측의 신뢰를 얻었거든요. 이는 향후 더욱 민감한 프로젝트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미 해군 내부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도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수리 서비스를 받는 차원을 넘어 함정 설계 및 건조 기술에서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양국 해군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변화였죠. USS 윌슨호 프로젝트의 성공은 미군 전체의 함정 운용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미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미 해군의 미래 발전 방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USS 윌슨호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미국과 한국 간의 해양 기술 협력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국 해군 당국자들 간의 정기적인 기술 교류 회의가 시작되었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미 해군의 함정 현대화 프로그램에서 한국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검토되기 시작한 점입니다. 특히 노후 함정들의 전자 시스템 업그레이드 분야에서 한국의 첨단 기술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통합 전투 시스템 기술은 미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수준이었거든요. 한국 조선업체들의 디지털 조선 기술도 미국 측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설계 시뮬레이션 기술이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최적화 시스템 등은 미국 조선업계에서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혁신적인 기술들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군함 건조에 적용할 경우
획기적인 효율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모듈화 건조 기술은 미 해군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함정을 여러 모듈로 나누어 동시에 건조한 후 최종 조립하는 방식은 건조 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죠.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에 3년 걸리던 함정 건조를 2년 내로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양국 간 기술진 교환 프로그램도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미국의 해군 연구소에서 연수를 받고 미국의 경험 많은 기술자들이 한국 조선소에서 노하우를 전수하는 상호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런 인적 교류는 기술적 협력을 넘어 문화적 이해까지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차세대 함정의 스텔스 기술 개발이나 친환경 추진 시스템 연구 등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죠. 한국 조선업체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도 미국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무결점 생산을 추구하는 한국식 품질 관리 방법론은 미국 조선업계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용접 품질 관리나 정밀 가공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노하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런 기술 협력의 확대는 양국 방산업계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양 분야에서 시작된 협력이 항공 및 육상 장비 분야로까지 확산되면서 포괄적인 방산 협력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양국의 방산 기술 발전에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주었죠. USS 윌슨호 프로젝트 이후 한화오션을 비롯한 한국 조선업체들의 국제적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화오션은 단순히 한국의 조선 기업이 아닌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에서 록히드 마틴이나 노스럽 그루먼처럼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다른 서구 국가들의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 해군에서도 한국 기술진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왔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이 진정한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였죠. 한화오션의 기술력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복합 재료를 활용한 경량화 기술이나 첨단 센서 통합 시스템 등은 다른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핵심 기술들이었습니다.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화오션은 바다 위에서는 말 그대로 끝판왕급으로 맹렬히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호주의 오스탈 인수 추진도 한화오션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스탈은 알루미늄 고속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미 해군 특수전 함정의 60%를 공급하는 핵심 업체였습니다. 이런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은 한화오션이 이제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였죠. 한화오션의 성장은 단순히 기업 차원을 넘어 한국 전체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했습니다. 한국이 조선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다른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의 디지털 조선 기술은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계 최적화나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 정비 시스템 등은 다른 조선업체들이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혁신 기술들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화오션은 미래 조선업계를 이끌어갈 리더로 자리 잡고 있었죠. 국제방산 전시회에서의 한화오션의 위상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지만 이제는 한화오션 부스에 각국 해군 관계자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화오션의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한화오션의 성공은 한국 조선업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한국 조선업체들도
한화오션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 한국 조선업 전체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었죠. USS 윌슨호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지금 저는 30년간의 엔지니어 인생을 되돌아보며 깊은 성찰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경험은 단순히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완료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제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꾼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초기에 저는 상당한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교육받고 미국에서 30년간 쌓은 경험이 있으니 한국 기술진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한국 기술진들의 문제 해결 방식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기존의 매뉴얼과 표준 절차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접근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김 팀장과의 대화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엔지니어링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조적 행위라는 것이었죠. 이런 철학적 접근이 한국 기술진들의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각성은 팀워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전문성과 책임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는데 한국 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갖고 도우며 집단 지성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어려운 기술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는데 한국 팀원들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함께 토론하며 해답을 찾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왔죠. 언어의 장벽도 처음에는 걱정이었지만 오히려 의외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림과 도표, 실제 모델을 활용한 소통이 더욱 명확하고 효과적이었거든요. 이런 직관적 소통 방식이 문제의 본질을 더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학습 능력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개념을 접했을 때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한 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진정한 엔지니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엔지니어로서의 초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기술의 국경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혁신은 어느 한 국가나 문화의 독점물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 기술진들과의 협업을 통해 제가 얻은 것들은 앞으로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험이 제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팀원들로부터 배운 이런 자세는 앞으로 제가 만날 모든 프로젝트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USS 윌슨호 프로젝트는 함정을 수리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편견이라는 녹을 벗겨내고 새로운 시각이라는 최신 시스템을 장착하여 더 나은 엔지니어로 거듭날 수 있었거든요. 이런 변화야말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뛰어난 조선 기술력이 세계 해양 질서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가 가진 이런 놀라운 기술력과 혁신 정신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만의 자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